안녕하세요. 사회시로 세상 읽기 초록이입니다. 벌써 8월이네요. 이제 곧 여름도 지나가고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책을 소개할까 생각하면서 지난 상반기에 읽은 책들을 쭉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책을 읽고 토론하고 있는데요. 7월 30일까지 37권의 책을 읽었더군요. 카프카는 책은 우리 내면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책들이 많았지만 그중 도끼처럼 내면에 충격을 준 책, 저의 상반기 베스트 1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였습니다. 먼저 저자에 대해 알아볼까요? 저자 룰루 밀러는 방송계의 퓰리처상이라고 불리는 피버디상을 수상한 과학 전문 기자로 15년 넘게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룰루 밀러의 논픽션 데뷔작으로 성찰과 통찰, 허를 찌르는 전개 등으로 책에 붙일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어떤 면이 그렇게 매력적일까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저자가 지구의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는 분류학자 데이비드 스터 조던을 만나면서 시작합니다. 그는 당대 인류에게 알려진 어류 중 5분의 1을 발견할 만큼 열심히 일에 매진했고, 지진으로 물고기 표본들이 박살이 나는 상황이나 아내, 제자, 딸의 죽음에도 굴하지 않고 더 많은 물고기를 찾아 수집합니다. 그의 강철 같은 근성, 그 어떤 불운이 닥쳐와도 주저앉기를 거부하는 투지 넘치는 결연함에 매료될 즈음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가 스탠퍼드 설립자인 제인 스탠퍼드 부인의 죽음에 연관되었다는 사실과 가장 먼저 우생학을 미국에 보급하고 정책화시켜서 세계 최초로 우생학적 불임을 합법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걸까요? 저자는 이제 어디에서 인생의 지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책은 2020년 미국에서 출판된 이후 지금까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인해서 스탠퍼드 대학과 인디애나 대학은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이름이 붙은 건물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최고의 평가 속에 알라딘 서점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책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는 이걸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읽으면서 어쩌면은 능력과 상관없이 나도 중요한 사람일 수 있다? 그런 어떠한 약간의 위로를 받았어요. 한 과학자의 생애, 과학적 사실들, 심리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책을 읽고 나서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됐어요. 과연 물고기만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네, 물고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맞아요. 네, 이 책에 반전이 여러 번 있는데 가장 큰 반전은 별과 꽃을 좋아하던 소년 조던이 죽는 날까지 가장 열광적인 우생학자로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조던이 이렇게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겁이 많고 심성이 여린 조던이 형을 잃은 상실감, 세상에 대한 혼돈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생물학적 계층 구조에서 찾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가 이 생물학적 유전에 너무 과한 중요성을 부여한 나머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가난, 게으름, 타락 같은 특징들도 유전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이러한 자신의 믿음, 고정관념을 맹신한 것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책의 반향이 이토록 큰 것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 다 사라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우생학의 잔재가 아직도 이렇게 계속 남아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경악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여전히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에 인간을 꼭대기에 두는 그런 계층 구조를 우리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맞아요. 배우고 있잖아요. 새로운 가설이 나오면 또 달리 그렇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64쪽에 보면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매 순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대상을 호기심과 의심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볼 때 내가 알고 있다는 선입견이나 고정된 이미지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 본 것처럼 처음 본 것처럼. 그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자는 여기에서 단어들을 늘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저는 우생학을 부끄러운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들이 무지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리학 용어 중에 확증, 편향이라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말인데요.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이런 심리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우리가 가장 견지해야 될 거는 항상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 조금 어렵죠. 그 물고기로 상징되는 관습, 질서 이런 것들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책에는 물고기를 포기하는 방법과 또 대안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소개하고 있어요. 네. 메리나 애나처럼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저자의 언니처럼 모른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자는 물고기를 포기하고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약속을 얻었다고 하거든요. 물고기를 포기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의 물고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것을 깨트렸을 때 저는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별을 포기했을 때 그는 이단이라는 저주 어린 판결을 받았고요. 조르다 브루노가 별을 포기했을 때 사람들은 그는 화형대에 묶어서 처형을 했어요. 믿음을 깨는 행동은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쉬운 것 같아요. 저자는 우리한테 물고기를 포기해라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글쎄요, 제가 그런 공격과 그런 것들을 다 한 몸에 받으면서 뭔가를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저에게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힘들죠. 누구나 한 번은 내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깨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하게 믿어왔던 가치나 사실이라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우리가 만약에 수용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내 속의 세계가 더 넓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토론 어떠셨나요? 너무 진지했어요. 그러니까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소설로 찾아올까요? 기대해 주세요. 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